정무위원회 소속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이 든 돈봉투, 그 돈봉투에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본 사람들의 증언이 검찰에 진술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가 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 씨가 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봉투의 사진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 경선과 대선 본선 여론조사를 했던 총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였는지 아니면 감사의 표시였는지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부족한 돈은 나중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압수수색이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압수수색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위해서 특검과 관련된 수정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검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도 축소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한동훈 대표 완전히 쫄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국민 9대1이 원하는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한다면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거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별감찰관은 지나간 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문제로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여러 문제들,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그때 이석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한 일은 우병우 민정수석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사람 고발하는 것을 끝으로 자기 임기를 마치고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니 마치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있니 없는, 저는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나 안 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내부에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표님도 계시고 은행 대표님도 계시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만 안 받는 명분 중에 하나로 피토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특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항을 특검법에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특검법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그 비토권도 내려놓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내려놔도 국민의힘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한동훈 절대로 못 받을 겁니다. 왜? 이미 대통령한테 완전히 지금은 짓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도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이 특검 법안이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28일까지 우리에겐 14일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제2투표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살살 구슬리고 달래고 설득할 생각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6일 집회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줘야 되고 윤석열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야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2투표에서 김건희특별법 처리 안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국민의힘이 갖도록 만들어야만 28일 날 제2투표 과정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14일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당해서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 얘기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11월 9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릉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골프를 치는 대신에 어떻게 민생을 살릴지 그리고 민심을 얻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틀 뒤에 골프를 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제2의 개사과구나, 제2의 개골프 사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가? 라고 생각을 잠깐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금방 거짓말이 드러났죠. 11월 2일 날 골프장에 갔던 게 드러났고 10월 12일에도 골프장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8년이 아니라 8일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은 것이죠. 이렇게 금방 거짓말이 드러날 텐데 국민을 얼마나 쉽게 알고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죠. 끝장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직접 본인이 벌벌벌 떨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대통령, 밥 먹듯이 아니죠.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이 대통령, 반드시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함께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제와 오늘, 보수 언론과 국힘이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15일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네거티브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예산 240억을 증액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40억 증액의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걸 증액해줬는지? 정말 저는 이 기사는 이런 보도 태도는
민주당을 모욕하는 것인가 동시에 법원과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40억 증액한거의 90%는 국선 변호사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예.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그 증액한 240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217억 정도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고령자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인 상태에서 파산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했고, 또 5억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5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얼마나 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는지. 여러분, 이 언론사 어딘지 아시죠? 어딥니까, 여러분?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일보도 같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자가 이 사실을 240억 증액 내용을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정말 기레기입니다. 정말 나쁜 기사를 쓴 거고 악의적인 왜곡 기사를 쓴 것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면 저는 정말 취재 제대로 하고 기사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뚫고 우리가 반드시 올겨울 함께 똘똘 뭉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